임영웅 220등 부출 유재성님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단 부럽다. 일단 부럽잖아요. 뭐 굉장히 부럽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육각형 인간은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집안, 직업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이라는 영역에서 뛰어난 인간이다라는 신조어로 정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 이게 이제 실제 나온 것이 어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들로 이제 계속 그 이미지화 되면서 완벽한 인간이면 육각형을 꽉 채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어느 시대나 이상적인 인간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대의 어떤 조각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봐도 항상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내고 거기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긴 해요. 내면적인 어떤 이상향이랄까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소 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어떤 사회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쟁 관계, 경쟁을 한다라는 말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에 대한 엄청난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스스로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약간 뭐 부러워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표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단한 어떤 경쟁 사회 또 이런 그 경쟁의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뭐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차별이라든지 불평등 자체가 지금 구조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포출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서울에서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온보딩 기간이라 하거든요. 제가 수습 기간으로서 좀 뭔가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간조차도 요즘은 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딱 이 사람을 대면했을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능력을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을 원하더라고요. 커리어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 경력직도 뽑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지 않을까. 육각형 인간의 긍정적인 면은 뭔가 완벽한 목적이 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롤 모델이다. 이러면 롤 모델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육각형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은 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계속 상상하고 닮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측면에서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함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 육각형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안, 그저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내가 커서 학교는 와버렸어. 근데 나의 꿈은 너무 큰 이상형이었어. 그러면 현실의 지금 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몇 가지 면에서 정말 심한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절대 육각형이 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육각형 인간 담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을 받아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상 교육 이념을 흔히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우리는 다 홍익인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 홍익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도달하느냐 마느냐, 도달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이랄까,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더 소중하지 않나. 즉 어디 도달했냐가 아니라 도달하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야지 더 행복하고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보여지기에 완벽한 육각형 인간처럼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그저 남들만을 따라가는 거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 온전한 나는 없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춘 빈 껍데기처럼 살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뭔가 후회라는 감정이 없도록 나를 기준으로 삼는 마음가짐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사람이 다 육각형으로 될 수는 없죠, 그죠? 세모도 될 수 있고 네모의 인간도 될 있고 세모의 인간형도 될 수 있고 동그라미형 인간도 될 수 있는데 각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효능감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주어진 육각형이 아니라 나만의 육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외적으로 주어진 것에 사회가 요구한 것에 따라서 육각형을 만들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나만의 육각형을 만들고 그 육각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 거기에 방점이 놓일 때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빠진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평균을 종합해서 만든 데이터이고 거기에 100% 적합한 인간이 되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이해할 때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나다운 삶을 살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